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진영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너무 냉온탕을 오가고 여론조사 좀 낮게 나오면은 마치 대선을 진 것처럼 낙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씩 이렇게 냉온탕을 오갈까. 그러니까 사실 결과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지는 난이 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점 가지고 가면 된다. 그거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골든크로스로 이기고 있어. 여론조사가 나왔어. 그럼 또 사람들 또 완전 또 천국에서 날아다닐 거 아니야. 이겼네. 또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우리는 끝까지 가면 이긴다라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알리고 짤 만들고 댓글 달고 난리를 쳐서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도층들이 알 수 있게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진영 스피커 중에 대형 스피커들은 좀 고민을 해보고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불러다가지고 계속 여론을 가지고 매주씩 경마식으로 여론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을 거의 선거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론조사의 중독자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건강한 거였나? 과연 우리 진영이 정말 성공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였나?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정치 구도를 만들어버린 게 저는 우리 진영을 망쳤다고 봐요. 사람들을. 우리 진영이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어떤 민주당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어쩔 수 없이 비관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갔다고 봐요. 전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정말 개선해야 된다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윤석열한테 굉장히 악재가 터졌을 때 보면 꼭 윤석열한테 높게 튀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하나씩 꼭 나와요.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악재가 드러난 주에는요.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가 확 튀는 거야. 그 여론조사는 결국은 나는 너희들이 어떠한 악재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만들고 있고 회사는 새로운 회사들이 나와서 그 조사들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스피커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냉온탕을 오가는 거예요. 조울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거야. 저 이거 진짜 정말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수십 개 수백 개의 여론조사가 이 기관들이 이렇게 난립하겠어요. 각자 자기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뢰자가 많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갤럽이나 뭐 한두 개, 세네 개 정도의 회사가 그걸 끌고 가지 이런 식으로 여론전 하듯이 여론조사가 여론전에 동원이 될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넉넉히 있다라는 것도 진짜 저는 이해 불가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은 윤석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하늘에 붕 떠 있어. 거의 접시단 상태야.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결같죠. 근데 그냥 정말 이재명 지사 너무너무 기운이 없죠. 젖먹더니까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쓰러울 만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번 대선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역사적 대선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의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청동기 시대로 가느냐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진짜 이런 운명의 선거는 아마 역사상 다시 없을 거예요. 다시. 근데 저는 이 선거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너무나 허술하다.
87년에 만든 이 헌법이 결국은 국민들의 힘을, 의식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들의 그 힘을 공고히 하고 자기들끼리의 그 세계로 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을 완벽하게 법으로 무시하고 검찰 권력과 언론이 그냥 그 복속시킬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이상한 체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손을 보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저런 정말 최악의 진짜 거의 고인돌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고인돌 무드보다 더 못한 저 청동기 시대 무슨 제사장 같은 무속인 같은 사람이 박수무당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도 이거는 언론이 밀어주고 법원이 검찰이 감싸주면 대책이 없구나. 이런 식의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선거 제도나 이거는 전 이제 제도적으로 좀 이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책임을 방기했거든. 이거에 대한 정말 철저한 반성이 전 따라야 될 것 같아.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을까? 이건 제가 거의 무법 천지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건 거의 범죄자와 방종이지. 그들이 그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을 그냥 희생시키면서 가고 있는 깡패 사회죠. 경제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번영했다 하지만 이 내부가 이렇게 썩어간다고 하는데 외부가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내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그 내부적 그런 그 불만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나를 내부에 썩어가는 부분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방기한 민주당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봐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책임이 제가 볼 땐 가장 큽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일단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주 정도 남은 시간에 그 이재명 지사가 골든크로스 했다면 이걸 끝까지 일고 갈 수 있는 뒷심을 민주당이 발휘해줘야 되거든. 여러분 민주당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하나를 압박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을 막 오냐오냐 해주시면 안 돼요. 비판적 지지를 해주셔야 돼. 지금 이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게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설게 해야 되거든요. 누군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면 저 사람들은 끝까지 심판해야 됩니다. 그 지역구를 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혼내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요. 일단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윤석열은 앞뒤 안 맞고 딱 워딩을 하나 두 개씩 딱 던져요. 헤드라인 뽑기 좋게. 욕을 처먹던 안 먹던 어쨌든 쟤는 어차피 언론이 보호해주잖아. 국힘당은 뭐라고 해도 검찰이 뭐 기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막 던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헤드라인에 뽑기 딱 좋게 던지죠. 이게 이준석 수법 아니야. 근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조곤조곤하지만 헤드라인에 뽑기에는 너무나 평이한 말들을 해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도 좀 이렇게 사이다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헤드라인을 뽑기 좋게. 이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논리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던지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약간 깐죽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툭툭툭툭 던지면서 그냥 이게 각계간치 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 민주당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선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부동시 나왔죠. 김건희 주가 조작 다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배의 녹취록에서 진짜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조재현이고, 윤석열은 검찰 가면 죽는다. 윤석열이 우리 뒤 다 받았다. 이재명한테 우리가 돈을 받았어. 이남비한테 돈을 받았어. 적나라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 소가죽 벗겨가지고 막 그런 그 이상한 하는데 자기들 연등다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 주변에 최은순부터 특히 한동훈의 녹취록을 보세요. 진짜 한동훈 너무 가증스럽지. 빨간 마오라 두르고 막 자기가 뭔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했는데 알고 보면 다 뻥이었어. 진짜 얘 한동훈 얘도 진짜 연구대사인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 거기다가 언론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다 입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검찰 이 몇 명이 이 두 명이 언론사랑 짜고서는 진실을 봉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오만해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의식 중에 국카와카레에서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들의 의식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일본인들한테는 죄의식은 없고 수치심만 있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죄가 아닌 거라고. 저는 윤석열이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서, 김건희 하는 짓을 보면서도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짓이 뭐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다 막는 거예요. 딱 일본인의 그 부패한 그 사고방식과 너무 닮은 거야. 이 국가의 칼과.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진짜 거의 게이트급 비리들이 매일매일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언론이 이걸 받지를 않잖아요. 언론이 받지 않으니까 논란이 안 되는 거고 얘네는 해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데? 근데 보시면 팩트로 드러나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난 다 해명했고 드러난 실체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검증에 응한 적이 없어요. 지금 부동식 자료 내려놨는데 신청도 안 하잖아요. 주가 조작 계좌 공개하는데 대꾸도 안 하잖아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얘네가 제대로 지금 입증을 하거나 검증에 응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전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의 이 거짓말, 끝도 모르는 거짓말, 그 다음에 본인이 무한 검증을 받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검증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민주당이 매우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거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새로운 의혹을 폭로한다. 이렇게 해봤자 이제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제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언론이 받질 않아. 논란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는 검증에 응하지 않냐. 검증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거 너무 위험천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요.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태한 선거를 이렇게 치를 수 있나? 저는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아예 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차라리 민주정권이 나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자기들의 당권이나 잡고 자기들 기득권이나 잡자. 이게 여전히 팽배한 게 아닌가. 180명이 머리를 두고서는 나온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는 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홍보면에서 민주당이 국진당보다 납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올드하고 낡은 적이 없어요. 이낙연이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 이게 진짜 민주당이 거의 땅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지 같은 것들이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놈 물방 때문에. 하여튼 저는 진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압박을 해야 되지만 이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국가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 윤석열이 되면 안 되는지, 윤석열이 되면 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